윤석열 전두환 발언 뭐가 문제인가? 이 얘기는요,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보수의 암늑대가 아니라, 보수의 암사자 아니라 암호랑이, 뭐 다 이렇게 되더라도, 제가 현직 의원이었어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요, 제가,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굉장한 자격지심과, 그 다음에 공포에 젖어 있는 게,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의원들이었어요. 이 광주나 전라남도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절대로 안 깎아요. 5.18 뭐 이러고. 그리고 제가 5.18 민주화 유공자들을 비롯해서 민주화 유공자들의 이 재심을 해야 된다. 정말 그 앞에서 뭐 조폭도 민주화 유공자 되고, 특히 동의대 사건에서 이 학생들이 민주화 한 적도 없고 학내 부정 가지고 그렇게 과격한 시위를 해가지고 그 순경들, 그 21살, 19 이런 애들이 150만 원 받고 정말 죽어갔는데, 이 학생들은 걔네들 죽인 거죠. 이 학생들은 민주화 유공자가 돼갖고 1억 5천만 원을 받은 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깃발을 들었는데, 와, 국민의힘 그 옛날에 한나라당 의원들, 저는 거기 사인 못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겪었습니다. 꿋꿋하게 했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정말 눈도 찔리고, 그래서 11주 받았어요. 그런데도 막 좌파 쪽에서 뭐 전용기가 가짜로 그런다. 아니, 그러면 제가 어느 안과 클리닉에 가지 왜 대학병원에 갑니까? 대학병원은요, 저는 그때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갖고 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요, 눈이 찔린지도 몰랐어요. 너무 막 제 머리채를 자꾸 흔드는데, 근데 그게 창피해갖고 막 머리부터 가다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 전용옥은 이런 꿋꿋하게 가야지 이러면서 가는데, 이 의료실에 가라고, 국회 의무실에 가라고 하더니 거기는 의사 선생님이 빨리 병원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완전히 눈이 터져가지고 막 피가 막 날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겁이 난 거예요. 이러다가 나 눈 머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순천향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안과에서 치료받고 그랬더니 뭐 이게 터진다고 하면서 뭐 누워있으라고 해갖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저를 막 옮기고 이런 걸 보고 엄청나게 내가 다쳤나 보다. 그때야 그 생각을 난 거예요. 그런데 민중의 소리라는 데서 제가 머리 이렇게 가다듬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니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누워있다고 이러면서 저를 난도질을 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한 데가 있었어요. 네. 세계일보, 문화일보 이런 데서 일부 사람들이 정말 제가 놀랬죠. 그러니까 좌파들에게 편승을 하면 그게 멋인 줄 알고, 좌파들에게 편승을 하면은 그게 뭐 민주화, 나는 이런 식으로 헛짓거리들을 하는 게 여러분 한나라당 국민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치에 정남이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전치 11주가 나오면 이게 대단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 가짜로 불 컸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안과 과장 선생님이 여성분이었는데 호남 분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도 봐도 과장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하고 그러면 여기에 레지던트 뭐 이래갖고 열댓 명이 따라다녀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 점에서 참 무서운 시절을 제가 견뎠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암늑대는 그래서 이렇게 건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김경진 전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너무 면구스럽다. 그리고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왜 사과를 합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 모의 재판할 때 사형 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광주에 가서 안타깝다 얘기했고, 5.18 그리고 군사 쿠데타 빼고는 대통령으로서 말하자면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에서는 잘한 점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발언을 여러분께 제가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하니까. 자, 이런 거예요. 실제로 국정은 그런 거다. 경제도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다 모른다. 금융 예산 등 그 분야 최고 내세워야 국민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게 뭐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 했죠. 이분은
즉 전두환 대통령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봐서 각 분야 전문가에게 일을 맡긴 것이다. 당시에 삼저 현상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렇게 일임해서 일이 잘 돌아간 것이다. 이게 뭐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석유값도 이 바닥이었고 달러도 이 바닥이었고 뭐 엔저도 있었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무지무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달러가 너무 넘쳐가지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전두환 막 이렇게 막 데모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그 KBS에서 근무하는데 선배들이요 다 이 방긋방긋한 거예요. 왜? 뭐 같이 이 선배도 뭐 이렇게 선배들이 뭐 이렇게 KBS 다녔지만 뭐 부인이 뭐 장사하는 분도 있고 뭐 다 주변에 돈이 넘쳐갖고 다 방글방글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너스 팍팍 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군사 이 정권 더 이상은 너무 창피하다 했는데 너무나 돈이 이렇게 풍부하고 살기가 좋고 막 그 집을 그냥 팍팍 살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다들 그냥 방글방글 웃으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사실은 배반감을 좀 느꼈어요. 아니 돈이면 다 돼? 이럴 수가 있어?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 그래도 학생운동 했던 사람이고 막 이랬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른바 경제수석이었던 김재익 경제수석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재익 경제수석이 이제 아무래도 안 한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 간곡하게 말하면서 김재익 수석한테 뭐라고 했냐.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다 맡기고 그 대신에 책임은 내가 지겠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받아들였고 우리나라가 그때 아주 소프트 랜딩을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눈부시게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는데 그거를 전두환 정권에서 소프트 랜딩을 해갖고 그때 우리나라의 국격이 확 올라간 겁니다. 돈이 많아지고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예요. 더더욱.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김재익을 경제수석으로 삼았어요. 근데 문재인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상조, 장하성, 김수현 이것만 딱 보더라도 진짜 문재인이 하다못해 뭐 그렇게 일을 뽑아가는 전두환보다 얼마나 형편없는 작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을 지금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하루에 경찰 통계로 24명씩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서 보세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안성에 갔는데 어떤 이 상가에 갔다가 소름이 쫙 끼쳐서 혼났어요. 다 폐업 막 빈 거. 딱 한 집만 영업을 하고 있어갖고 그 집에서 만두전골 먹고 왔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쓰라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이에요. 자, 저는 이 김경진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 주장을 선명하게 하다 보니까 실언을 했다. 그리고 후보의 말 습관을 고치도록 하겠다. 그만 흔드세요. 이 진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진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해보겠다고 막 짓이고 있는 홍준표와 정말 원희룡과 유승민이 문제지. 왜 제대로 말한 윤석열이 문제입니까? 유승민, 대구, TK 그리고 원희룡 전두환 대통령한테 막 그냥 절까지 하러 간 거 아닙니까? 응? 그 다음에 홍준표, 박정희와 전두환을 잇는 TK의 대선 주자가 되겠다고. 나 대구시장 안 나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냐 이거예요. 윤석열이 한 말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꼬고 5.18만 나오면 난리를 치고 제가 눈이 다치고 그 민주화의 보상이 그렇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저를 짓이겼던 그들이 나쁜 것처럼 이렇게 윤석열을 짓이기던 그들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자, 윤석열이 오늘 올렸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 윤석열 선수가 올린 글입니다.
19일 부산 해운대구 당협 방문 때 발언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은 대통령이 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든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서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만기 칠남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 않고 각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이 능력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정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 군사독재 시절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 대통령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했던 걸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유능한 인재들을 잘 기용해서 그들이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뿐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12.12 모의 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의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입니다. 저의 역사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서 뭐 절을 했습니까? 나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TK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홍준표처럼 말을 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했던 것, 전문가에게 확실하게 이름을 해서 김재익 경제 대통령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경제를 정말 눈부시게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줬다. 이 이재명이 양아치 조폭 전문 변호사처럼 그 이익을 누구를 시켜가지고 막 화천대유 천하동인 이런 거 하지 않았다. 국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강탈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문가를 써서 나라를 시스템적으로 운영해갖고 내가 이것도 그거 하고 이것도 내가 막 이건 내가 알아 이거 너 틀렸어 이러면서 막 만기 칠남하면서 이상하게 작은 것만 지적하는 그런 째째한 대통령 안 되고 잘난 사람들 모아갖고 나보다 잘나고 잘 아는 사람을 쫙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부국 강병시키겠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무슨 나쁜 얘기를 했어요? 당당해집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나머지 3명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윤석열, 전두환 발언 뭐가 문제인가? 네, 제가 여러분께 보제 압록대가 결론 내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음.